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족을 태우고 시속 150km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차체는 미세하게 떨리고 타이어는 일초에 수십 번씩 찌그러졌다 펴지기를 반복하며 도로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순간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최후의 보루는 무엇일까요? 사고가 났을 때 터지는 에어백일 수도, 차를 멈춰 세우는 브레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고가 난 직후나 직전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차가 달리는 내내 도로 위에서 여러분의 목숨을 쥐고 있는 진짜 생명줄은 따로 있죠. 바로 타이어 속에 숨겨진 1mm 두께의 하얀 실입니다. 만약 이 실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천하의 벤츠도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테슬라도 그 순간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 되어버립니다. 펑 하고 타이어가 터지는 순간 아무리 좋은 엔진도 아무리 비싼 자율주행 기술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전세계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2대 중 1대가 바로 한국 기업이 만든 이 실의 의지에 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을 기술 하나로 점령한 기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타이어를 고무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고무는 그저 풍선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고속 주행 시 타이어 내부 온도는 200도까지 치솟습니다. 동시에 2톤이 넘는 육중한 차체 무게를 견뎌야 하고 노면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그냥 고무만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발한 지 1분도 안 돼서 마찰력을 견디지 못하고 흐물흐물 녹아버리거나 압력을 이기지 못해 펑하고 터져버릴 겁니다. 그럼에도 이 약해 빠진 고무가 터지지 않고 강철처럼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타이어의 살점인 고무 속에 뼈대 역할을 하는 아주 질긴 실들이 촘촘하게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심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말이죠. 이 핵심 보강제를 우리는 타이어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 타이어 코드 시장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기술 전쟁터입니다. 한여름 펄펄 끓는 아스팔트 위를 달릴 때 타이어 코드는 엄청난 고열과 인장력을 견뎌야 합니다. 조금만 약해도 툭 끊어지고 열을 받으면 엿가락처럼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거 이 시장은 소재 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의 동무대였습니다. 나일론을 발명한 미국의 듀폰, 그리고 기초 소재 강국인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꽉 쥐고 있었죠. 그들에게 1960년대의 한국은 그저 검정고무신을 만드는 하청기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68년 효성의 전신인 동양나일론은 무모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울산에 국내 최초의 타이어 코드 공장을 지은 겁니다.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사줄 곳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틈새를 노렸습니다. 당시 타이어 코드의 대세는 나일론과 레이온이었습니다. 나일론은 강하지만 열을 받으면 쭉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 고속주행 시 타이어가 뚱뚱해지는 플래스판 현상이 치명적이었고, 레이온은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효성은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폴리에스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입는 옷에 쓰이는 그 소재 말이죠. 폴리에스터는 가격이 싸고 형태가 잘 변하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고무와 잘 붙지 않고 열에 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아무도 타이어 코드로 쓰지 않았습니다. 선진국들이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한 소재였죠. 하지만 한국의 연구원들은 이 불가능한 소재에 매달렸습니다. 열에 강하면서도 고무와 찰떡같이 붙는 폴리에스터를 만들자. 수만 번의 실험, 수천 번의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분자 구조를 뜯어 고치고 실 표면에 특수 접착제를 바르는 공정을 개발하는 과정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효성은 기적같은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바로 HMLS, 즉 고강력 저수축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입니다. 쉽게 말해 양쪽에서 황소가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고 뜨거운 열을 받아도 쪼그라들거나 늘어지지 않는 슈퍼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옷이나 만들던 폴리에스터를 강철보다 질긴 타이어의 뼈대로 재탄생시킨 혁신이었죠. 하지만 기술을 개발했다고 바로 팔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쉐린, 구디어 같은 글로벌 타이어 회사들의 문턱은 에베레스트보다 높았습니다. 코리아, 너희 브랜드를 어떻게 믿고 우리 타이어에 넣나? 검증된 일본산을 쓰겠다.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여기서 효성의 영업맨들이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블라인드 테스트였습니다. 어느 회사 제품인지 상표 다 떼고 오직 성능으로만 평가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이나 미국 제품일 거라고 생각했던 최고 점수의 샘플, 뚜껑을 열어보니 그건 한국의 효성 제품이었습니다. 성능은 일본 것보다 뛰어난데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그제야 콧대 높은 글로벌 타이어 3사가 효성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검정고무신이나 만들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소재 기술을 가진 일본을 실력으로 눌러버린 겁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던 효성에게 이듬과의 격차를 아득하게 벌려버릴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전기차의 혁명입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장 큰 차이를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연기관 대신 배터리를 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타이어 입장에서는 지옥 같은 변화가 두 가지 생겼습니다. 바로 무게와 가속력입니다. 전기차 바닥에는 거대한 배터리 팩이 깔려 있습니다. 이 무게 때문에 동급 내연기관 차보다 평균 300kg 이상, 많게는 500kg까지 더 무겁습니다. 성인 남성 4명을 항상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셈입니다. 타이어는 가만히 서 있어도 짓눌리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꾹 하고 짓누르는 하중을 버텨야 하죠. 게다가 전기차는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우웅 하고 최대 토크가 터져나옵니다. 엔진처럼 서서히 힘이 붙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켜듯 즉각적으로 바퀴를 굴립니다. 제로백 3초대의 슈퍼카급 가속력이 일상화된 겁니다. 만약 기존의 일반 타이어를 전기차에 끼우면 대참사가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출발할 때마다 타이어는 비명을 지릅니다. 바퀴는 맹렬하게 도는데 타이어 고무가 그 힘을 버티지 못해 바닥에 갈려나갑니다. 찍 하고 찢어지거나 무게를 못 이겨 주저앉아 버립니다. 실제로 전기차 보급 초기에는 타이어가 지우개처럼 너무 빨리 닳아 없어진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전세계 타이어 제조사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 얇고 가벼우면서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버티는 타이어 뼈대를 찾는 기업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이 모순에 가까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곳,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효성 첨단 소재가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전기차 시대를 예견하고 고강도 타이어 코드를 준비해왔으니까요. 강철보다 훨씬 강한 인장 강도를 가지면서도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을 위해 소음까지 잡아주는 특수 코드였습니다.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테슬라, 현대차 아이오닉, 포르쉐 타이칸, 이 최첨단 전기차들이 신고 있는 타이어 속을 뜯어보면 10중 8구 효성의 타이어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미쉐린, 컨티넨탈, 한국타이어 등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들이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효성 첨단 소재 전세계 승용차용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 시장 점유율은 약 50%입니다. 지구상에 굴러다니는 승용차 2대 중 1대는 효성의 기술의 의지에 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1등이 아닙니다. 2등, 3등 기업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초격차입니다. 한때 이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범용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잃었고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효성의 기술력에 밀려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다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타이어는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 부품입니다. 100원, 200원 아끼겠다고 검증 안 된 중국산 코드를 썼다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라도 나면 그 자동차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벤츠도 BMW도 안전을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증된 한국의 기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타이어 코드로 세계를 제패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 쌀이라 불리는 꿈의 소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탄소섬유입니다. 철보다 10배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한 신소재. 일본이 한때 전략물자로 분류해 수출을 규제했을 만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소재입니다. 효성은 이 탄소섬유를 국내 최초로 독자 기술 개발해냈고 브랜드화 시켰습니다. 이제 이 한국산 실은 타이어를 넘어 수소차의 연료 탱크를 감싸고 우주로 날아가는 발사체의 부품이 되고 비행기 동체가 되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유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인건비 따먹기나 하는 낡고 오래된 굴뚝산업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 사양산업을 최첨단 소재산업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실 한 가닥에 목숨을 걸고 매달려 결국 세계 1등을 거머쥔 뚝심. 이것이야말로 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든 진짜 힘입니다. 오늘도 혹은 이번 주말에도 여러분은 운전대를 잡고 출근을 하고 주말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태우고 여행을 떠나실 겁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할 때 혹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미끄러운 도로 위를 지날 때 여러분의 자동차 바퀴 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1mm도 안 되는 가느다란 실들이 촘촘하게 얽혀 여러분의 안전을 묵묵히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실을 만든 곳이 50년 전 고무신이나 만들라는 비웃음을 실력으로 이겨내고 세계 정점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기업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 세계 도로를 지배하는 한국의 기술, 타이어 코드야말로 진정한 히든 챔피언이 아닐까요? 이상 팩트로 기술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